안녕하세요. 꿈라디오 도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에 부산에서 서울로 이사 온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예전과 달리 변화했다고는 하지만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는 여전히 수직 관계인 것 같아요. 물론 저보다 어른이시고 존중해야 할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에도 한계라는 게 있잖아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정도라면 모르겠는데 시어머니가 점점 더 저를 마음대로 휘두르려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급기야 저를 신혼처럼 대하기에 이르렀고 저도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처음 결혼 준비를 할 때 저희 친정이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아서 이런 대우를 받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결혼할 때 저희 친정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고 오히려 힘든 편에 속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취업을 하고 나서도 한동안 생활비를 보내드려야 할 정도였죠. 하지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거나 부모님을 탓한 적은 없어요. 저희 부모님은 모두 열심히 사시다가 의도치 않게 병이 생겼고 그 때문에 일을 못하게 되신 것이었거든요. 다행히 치료가 잘 끝나서 조금씩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을 때였어요. 남편과 만난 지 1년이 좀 넘어서 남편이 저에게 프러포즈를 했는데 저는 이런 가정사 때문에 결혼을 해야 할지 망설여졌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솔직히 이야기했죠. 사실 나 직장 생활을 오래 하긴 했는데 우리 부모님 건강이 안 좋으셔서 내가 생활비를 계속 보내드리고 있어서 모은 돈은 많이 없어. 그리고 솔직히 결혼을 해도 되나 싶기도 하고 당신한테 부담 주고 싶지도 않아. 당신 성격도 너무 좋고 그래서 당연히 여유로운 집에서 자랐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랬으면 좋았겠지만 경제적으로 우리 집은 여유가 없어서 결혼할 때 도와줄 수는 없어. 결혼을 하더라도 한동안은 생활비를 보내드려야 할 수도 있어. 당신이 나랑 결혼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동안 혼자 힘들었겠다. 이제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나랑 같이 장모님 장인어른 챙기자. 혼자 하는 것보다 나랑 같이 하는 게 덜 힘들잖아. 남편은 제 이야기를 들은 후 고생이 많았다며 다독여줬고 이제는 혼자 힘들어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말에 결혼을 결심했죠. 비록 가진 건 없었지만 더 벌기 위해 회사 끝나고 다른 일자리도 알아봤어요. 친정 부모님께 결혼 소식을 전하니 부모님도 혹시나 제가 불편할까 걱정하셔서 일자리를 알아보러 다니셨습니다. 이번에 아빠가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몇 번 도와드렸더니 정기적으로 와서 도와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너는 우리 걱정 말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 부모 잘못 만나서 너가 고생이 많았다. 고생은 무슨, 엄마 아빠가 아프고 싶어서 아픈 것도 아닌데 이제 다 나아서 다행이에요. 일을 구할 수 있게 돼서 정말 다행이야. 이제 너한테 손 벌리지 않을 테니까 넌 너 가족만 신경 써라. 그런 남자 없다. 남자는 남자가 봐야 제대로 보잖아? 아빠가 보니까 유서방 같은 사람은 정말 없어. 친정어머니도 근처 가게에서 일을 하시며 돈을 벌어오셨어. 두 분 다 제 부담을 줄여주려고 하신 거죠. 사실 저희 친정이 돈이 없어서 저도 모르게 위축되어 있었지만 남편은 이런 부분을 시어머니께 얘기하지도 않았기에 저희는 어려움 없이 결혼할 수 있었어요. 결혼 후에도 남편은 돈이 없는 저희 친정을 무시하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잘 챙겨줬어요. 이번에 회사에서 선물로 나온 건데 아버님께 드리면 좋을 것 같아. 이번 주에 처가댁 다녀올까? 장모님이랑 장인어른 못 뵌 지 오래된 것 같아. 오래되긴 뭐가 오래돼. 2주 전에 다녀왔잖아. 그리고 이런 건 당신이 챙겨 먹어야지. 당신도 이제 건강 생각해야 되잖아. 난 아직 젊어서 괜찮아. 그리고 내가 물어보니까 이런 건 어른들이 드시는 게 효과가 더 좋다고 하더라고. 이번에 갈 때 장모님께는 꽃 선물해 드리려고.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예쁜 꽃들도 많더라. 고마워. 매번 이렇게 우리 가족 챙겨줘서. 고맙기는 당연한 거지.
이번에 나 보너스 나오면 그건 당신 다 줄 테니까 당신이 갖고 싶었던 거 하나 사. 내가 사줄게. 남편 덕에 우리는 비록 돈이 많지는 않았지만 행복한 생활을 했어요. 친정 부모님도 결혼을 잘했다고 하셨죠. 어떤 사람들은 30평대 아파트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투룸 빌라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남편과 나는 성실하게 일하며 돈을 모았고 2년 후에는 어느 정도 돈이 모여 20평대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할 때 시어머니가 우리를 부르셨어요. 너희 이번에 20평대 아파트로 이사 간다며? 이사 날짜는 언제야? 가구들은 다 가져갈 거야? 급매로 나온 아파트라 다음 달 말에 이사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 이삿짐 센터에 전화해서 날짜 잡느라 정신이 없어요. 가구들은 오래되기도 했고 예전에 저희가 쓰던 거라 이번 기회에 새로 장만하려고요. 그래, 잘 됐다. 우리 집 가구 내가 보내줄게. 너도 알다시피 내가 이런 거 보는 눈이 좀 있잖아. 어디 가서 이런 거 사려면 돈 몇백은 줘야 돼. 이번에는 우리도 새로 가구 하나 장만하려고 했는데 괜찮아. 어머님도 쓰셔야죠. 우리 아들이 그러는데 사돈어른들이 다 검소하시다고. 나한테 사돈어른 같은 분들 없다고 본받고 싶다고 하더라. 그래서 너도 검소한 것 같아서 내가 생각해서 주는 거야. 우리가 쓰던 가구긴 하지만 쓸 만할 거야. 그리고 너희 곧 애 생기면 30평대로 이사 가야 될 거 아니야. 20평대에 계속 살 것도 아니고 잠깐 동안 살다가 새 가구 사는 것보다 낫지. 예전에 다 비싼 돈 주고 산 거니까 튼튼하고 좋아. 저희도 검소하게 살려고 하긴 하는데 어머님이 쓰시던 가구들은 저희 집에 너무 크기도 해서 저희가 쓰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직 너희는 젊잖아. 이런 것도 한번 써보고 그래야 보는 눈이 생기는 거야. 다른 사람한테는 그냥 주지도 않아. 시어머니는 막무가내로 본인이 쓰던 가구를 저희 집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걸 보고는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당신이 도대체 어머님한테 뭐라고 했길래 이런 걸 우리한테 보내시는 거야? 예전에 처가댁 갔을 때 뭐 하나 낭비하지 않고 하는 모습 보면서 배우고 싶다고 말씀드린 것밖엔 없어. 예전에 엄마가 상견례하고 나서 검소하신 분들이라고 해서 맞다고 한쪽밖에 없는데 남편이 별다른 말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시어머니는 툭하면 저희 친정이 검소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댁에서 쓰던 가구까지 저희한테 보내셨고 20평대밖에 안 되는 저희 집에 가구가 들어오다 보니 집이 너무 좁아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니 남편한테 좋은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30평대에서 쓰던 가구를 20평대에 놓으니까 집이 너무 좁아 보이는데 그냥 어머님한테 다시 보낼까? 그래도 엄마가 우리 생각해서 보내주신 건데 써보자. 그리고 나서 정 안 되면 그때 버리고 새로 사도 되는 거잖아. 투룸에서 살 때는 각자 쓰던 가구 가져온 거라 이번에야말로 신혼살림하는 기분 낼 줄 알았는데 이게 뭐야? 다음번에 이사 갈 때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자. 이번에는 엄마들 생각해서 챙겨주시는 거니까. 남편이 저를 달랬고 저도 알겠다고 했죠. 그런데 시댁에 가보니 못 보던 가구들이 줄지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시어머니께 가구 새로 장만하셨냐고 여쭤봤습니다. 어머니, 가구 새로 들으셨네요. 저번에 제가 여쭤봤을 때는 가구 안 사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려고 했는데 너희한테 가구 보내고 나니 횡하기도 하고 이참에 나도 다른 스타일로 가구를 구매하고 싶더라고. 그래서 새로 장만했는데 어때? 예쁘니? 저희도 새 제품으로 장만하고 싶었는데 내가 아는 사람이라 250만 원에 이렇게 가구 맞춘 거야.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사지도 못해. 우리 아들이 좀 더 줬으면 더 좋은 거 살 수 있었는데. 네, 저희 남편이 돈을 보내준 걸로 장만하신 거예요? 너희한테 우리 집에 있는 가구 보내주느라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없어졌잖아.
그래서 내가 아들한테 돈 보내달라고 했지. 본인들이 쓰던 가구는 저한테 보내놓고 정작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돈을 받아 번 듯한 가구들을 새로 사서 장만했습니다. 그 말에 제가 남편에게 한 소리 했죠. 어머님한테 가구 사라고 돈 드렸다는 게 정말이야? 아니, 그럴 거면 우리가 가구를 샀지. 어머님한테 가구를 받을 필요가 없었잖아. 엄마가 막상 우리 주고 나니 필요하다고 하셔서. 근데 당신한테 벌써 준다고 말을 하다 보니 다시 가져오라고 할 수가 없다고 하시면서 돈 좀 보내달라고 하셨거든. 그런 거면 나한테 얘기라도 해주지 그랬어. 차라리 용달 불러서 어머님한테 이 가구 다 보내고 우리도 가구를 샀지. 우리 살림 가구는 200만 원도 안 했단 말이야. 엄마가 보내주시는 게 더 좋은 가구들이라고 해서 엄마는 그냥 싼 걸 쓰신다고 해서 나는 가구가 어느 정도 가격인지 몰라서 엄마가 보내달라는 대로 보내드렸지. 한 번은 그냥 넘어갔지만 그 다음번 냉장고를 샀을 때는 남편과 대판 싸우기도 했습니다. 저희 냉장고가 오래돼서 냉동고랑 냉장고 온도가 똑같길래 남편과 같이 매장을 돌아다녔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고 남편이 냉장고를 보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순간 쎄한 기분이 들었지만 별일 없겠지 싶어 무시했죠. 냉장고는 한 번 사면 오래 쓰니까 이왕이면 좀 큰 걸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요즘에는 양문형으로 많이들 나오더라. 엄마가 그러는데 양문형이 더 좋다고 하셨어. 그럼 이걸로 살까? 색상은 하얀색이 예쁠 거라고 하셨어. 그래, 나는 은색으로 살까 싶었는데 막상 하얀색 보니까 우리 집 주방에도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고민되네. 그럼 나도 이번엔 하얀색으로 써보지 뭐, 저번에는 은색 써봤으니까. 시어머니가 조언해 주신 거구나 싶었고 괜한 걱정을 했나 싶은 생각도 잠시. 오기로 한 날짜에 냉장고가 오지 않아 매장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희 어제 냉장고 받기로 했는데 안 와서요. 그리고 따로 연락도 안 주셨어요. 잠시만요. 확인해 보고 말씀드릴게요. 전화번호 뒷자리랑 성함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매장 직원은 알아보더니 저에게 주소 변경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했습니다. 고객님, 한번 전화하셔서 주소 변경하셨죠? 그래서 어제 배송이 맞는데 다른 곳으로 변경하셔서 내일 도착 예정이에요. 오늘 배송 기사님께서 전화하실 거예요. 네, 저 주소 변경한 적이 없는데 혹시 변경된 주소가 어딘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매장 직원이 알려준 주소는 시어머니 집이었고 제가 아니라고 이전과 똑같은 주소로 배송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해요. 저희 시어머니가 뭔가 잘못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주소로 보내주시고 다른 분이 또 전화와서 변경해달라고 하면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여기 메모에 어머니에게 가는 선물이라고 적혀 있네요. 그러면 이전에 받기로 하셨던 주소로 보내드리면 되는 걸까요? 주소가 한 번 더 바뀌어서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는데 괜찮으실까요? 네, 괜찮아요. 주소 변경될 일 없으니 제가 말씀드린 주소로 보내주세요. 시어머니가 중간에서 저희 물건을 가로채려고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귀가 막혀서 이번에는 남편이 아닌 시어머니한테 직접 찾아가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저희 냉장고 사는 거 왜 주소 바꾸셨어요? 너희가 주소를 잘못 써놨길래 내가 제대로 얘기해준 거지. 우리 아들이 나한테 전화와서 냉장고 산다고 하길래 내가 양문형으로 하얀색으로 된 거 사라고 했는데 너희 집으로 배송받으면 또 우리 집으로 옮기고 번거롭잖아. 어머님한테 사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저희가 필요해서 산 거예요. 그리고 그때 어머님이 뭐 하냐고 전화를 하셨고 저희 남편이 냉장고 보러 왔다고 한 거잖아요. 그게 어머님 냉장고 사드리는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저번에 우리 아들이 전화와서 냉장고가 시원하지 않다고 하길래
내가 냉장고 하나 바꿔달라고 얘기해서 바꿔주는 줄 알았지. 그리고 너는 이렇게 되면 그냥 어머님 쓰세요 하면 어디가 더 낫냐 그럼 주소지 바꿔드릴게요. 어머님도 결국 냉장고 필요하셨던 거잖아요. 그래, 이렇게 하면 좀 좋아.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럼 제 통장으로 430만 원 보내주세요. 어머님 말씀대로 양문형에다가 하얀색이라 그런가 가격대가 높더라고요. 저한테 돈 보내주시면 주소지 바꿔서 어머니 집으로 배송해달라고 할게요. 그게 무슨 말이야? 돈을 달라고? 내가 돈이 어디 있어서. 그럼 냉장고 못 사시겠네요. 돈이 있어야 냉장고를 사시죠. 저희처럼 냉동고가 안 되는 거 아니면 더 쓰다가 바꾸세요? 시어머니는 제가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는지 얼굴이 뻘겋게 됐고,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시댁을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한 소리 하셨는지, 남편도 이때는 저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당신이 도대체 엄마한테 가서 어떻게 했길래 엄마가 그러시는 거야. 지금 나도 안 보신다고 하실 정도라니까. 우리 냉장고 샀던 거 있지, 그거 어머님이 중간에 주소를 바꿔 놓으셨더라. 그래서 그거 우리 집으로 배송 안 오고 어머님한테 갈 뻔했어. 그래서 내가 어머니도 필요하시면 말씀드리겠다. 대신 돈 달라고 말씀드리니까 난리를 치시길래 돈 없으면 나중에 사시라고 말씀드렸어.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아무리 그래도 어른인데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그깟 냉장고 엄마 먼저 사드려도 되는 거잖아. 그걸 왜 우리가 사드려? 우리가 어머니 냉장고 사드린다고 약속한 적이라도 있어? 솔직히 저번에 가구도 우리가 새 거 사서 쓸 수 있었는데 어머님이 우리한테 어머님이 쓰던 가구 보내주고 어머님은 새 거 샀잖아. 그때도 한 번 넘어갔고 갑자기 세탁기 안 된다고 하셔서 당신이 사드렸잖아. 근데 우리가 어머니 냉장고까지 바꿔드려야 돼. 냉장고가 뭐 세탁기처럼 몇십만 원이야? 우리도 살 때 손 덜덜 떨었잖아. 그렇게 산 걸 어머님 드리면 우린 냉장고 없이 살자고? 아니면 이번에도 어머님이 쓰시던 냉장고 받았을까? 내 말은 그게 아니라 엄마랑 싸우듯이 해서 좋을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지. 어머님이 말이 통하니? 말이 통하는 사람이었으면 자식들이 필요해서 사는 거 중간에 가로채지도 않아. 우리 냉동고 망가져서 당장 필요한데 그걸 중간에서 가져가시는 게 말이 돼. 처음에는 성질을 부리던 남편도 저와 얘기한 후 더는 할 말이 없는지 어떠한 말도 하지 못했죠. 남편이나 저나 애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둘이 벌어서 어느 정도 저축도 하고 살고 있었지만 친정 부모님을 본받아 아끼면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제가 아낀 돈들이 시댁으로 흘러들어가는 걸 보니 저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대로 시어머니와 저는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했고 그 와중에 저희 친정엄마 생신이 됐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맞이하는 친정엄마 생신이기에 어디를 갈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했고 거기서 친정엄마 생신 파티를 하게 됐습니다. 파티라고 해봤자 친정 부모님과 저희 둘이서 한 게 다였지만요. 근데 시어머니가 그걸 어디에서 들었는지 저희 둘을 부르시곤 잔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하셨어요. 너 이번에 사돈 모시고 고급 레스토랑 다녀왔다며 우리 아들이 힘들게 벌어다 온 돈 헤프게를 생각하지 말고 알뜰하게 모아 저희 나름대로 알뜰하게 모아서 쓰고 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뭘 알뜰하게 모아서 써 그랬으면 그런 고급 레스토랑은 가지도 않았겠지. 내가 알아보니 거기가 생각보다 비싼 곳이던데 무슨 환갑도 아니고 그런 곳에서 밥을 먹어 시어머니의 말을 듣다가 한마디 할까 하다 남편이 저에게 부탁한 것도 있으니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을 꿀꺽 삼켰습니다. 남편과 같이 시댁을 나가는 도중 제가 남편에게 얘기했어요. 아까 나 많이 참은 거 봤지? 당신이 부탁한 거 들어주니까 당신도 내 부탁 들어줘. 시어머니가 더 이상 나한테 간섭하지 않게 해줘.
그리고 나 어머님 보러 시댁 안 갈 거니까 그건 당신이 알아서 대처하고 남편은 알겠다고 얘기했고 그 뒤로 저는 시댁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를 마주치지 않아서 그런가 남편과 언성 높이며 싸우는 일도 없었죠. 그렇게 몇 달을 지내니 시어머니 생신이 다가왔습니다. 시어머니 생신 전주에 남편이 저에게 사정하기 시작했어요. 여태까지 시댁에 안 갔으니까 이번에 우리 엄마 생신 때만 같이 가주면 안 될까? 내가 왜 가서 또 무슨 말을 들으라고 여태까지 안 온 것부터 해서 또 잔소리 하실 거 아니야. 내가 그러지 말라고 말씀드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생신이니까 다른 가족들도 오는데 며느리인 당신만 안 오면 보기에도 그렇고 엄마 체면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와주면 안 될까? 그리고 저번에 내가 엄마한테도 강하게 말씀드려서 예전처럼 당신한테 그러진 않으실 거야. 알겠어, 진짜 마지막이야. 만약 가는데 어머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면 나 바로 나올 거야. 사정하는 남편한테 신신당부를 하고 시어머니 생신날이 돼서 시댁으로 갈 채비를 했습니다. 그 순간 남편 회사에서 연락이 왔고 남편은 회사를 들렀다 가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 혼자 시댁에 가게 됐죠. 제가 시댁에 도착하니 시댁 식구들 모두 나갈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식사하기로 하신 거예요?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내 생일이라고 호텔 레스토랑을 예약했다잖니? 돈 잘 버는 아들 덕분에 내가 호텔 레스토랑에도 가보고 그런다. 그럼 진작 말씀하시지. 그럼 저도 거기로 바로 갔을 텐데요. 저는 어머님 집에서 식사하는 줄 알았거든요. 며느리가 일찍 와서 생신상도 안 차려주는데 어쩌겠어? 밖에서 사 먹어야지. 근데 너는 여기서 밥 먹어야지. 우리 금방 먹고 올 거니까 너는 햇반 돌려 먹어. 저기 안에 다른 반찬들도 있으니 꺼내 먹고. 시어머니 말에 주방을 봤고 거기에는 저희 집에 있는 냉장고와 똑같은 냉장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걸 제가 뻔히 쳐다보고 있으니 시어머니가 웃으며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왜 너희 집에 있는 거 가져온 것 같아? 아니야, 우리 아들이 더 좋은 걸로 사줬어. 너희 집에 있는 것보다 사이즈도 더 큰 거야. 요즘에는 TV도 크게 나오는 것 같던데 이번에는 아들한테 TV나 좀 큰 걸로 마련해 달라고 할까봐. 시어머니는 비아냥거리며 시댁을 나갔고 저 혼자 시댁에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5시간 뒤 시댁 식구들이 집에 도착했고 집 안에 들어와서는 기겁했습니다. 아니, 너 지금 뭐 한 거야? 이걸 왜 다 부숴놔? 우리 아들이 힘들게 벌어온 돈으로 바꿔준 건데 네가 뭔데 부숴? 당장 원상복구 뭐 시켜. 이 가구 사는 돈 다 제 통장에서 나갔으니 제가 사드린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제 마음대로 하는 건데 무슨 상관이세요? 뭐 네 돈이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아들이 돈 보내주고 카드로 준 건데. 시어머니는 제 말이 이상하다고 느꼈는지 남편을 쳐다봤고 그 순간 남씨는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엄마가 당신이랑 잘 풀고 싶다고 해서 자리만 피해준 거였어. 근데 당신이 안 왔길래 내가 뭐가 잘못됐나 싶긴 했는데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안해. 너가 뭐가 미안해. 남자가 그렇게 쉽게 무릎 꿇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너가 쟤한테 빌 게 뭐가 있어?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저한테 납작 엎드려 비는 모습을 보는 게 싫었는지 남편을 자꾸 일으키려고 했고 저는 그런 남편 보고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긴 말 할 거 없고 나 당신이랑 이혼할 생각이니까 내 가게 그리고 내 집에서 당장 짐 빼모. 내 집 내 가게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아들이 왜 그 집을 나오는데? 어머님 아들 직장에서 권고사직 당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가게 차려주셨거든요. 그리고 저희 이사 간 집 저희 친정 부모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너희 친정에서 어떻게 도와줘? 중고 같은 거 사서 거지같이 살잖아. 제가 결혼했을 때쯤 그랬었죠. 그래서 어머님이 저희한테 어머님 쓰던 가구 같은 거 쓰라고 보내시고 잘 알죠. 그때 저희 부모님이 돈을 모으셔서 작은 가게를 하나 여셨거든요.
근데 두 분 다 손맛도 좋고 워낙 성격이 좋으신 분들이라 입소문이 금방 나더라고요. 음식 장사를 해야 남는 게 많다고 하더니 그 덕에 저희 부모님이 돈방석에 앉게 되셨거든요. 저희 남편이 워낙에 친정에 잘했어서 저희 친정에서 남편이 권고사직 당했다는 소리 듣고 가게를 하나 차려주셨어요. 물론 제 명의로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사간 집도 당연히 저희 친정에서 도와줬으니 제 명의로 산 거고요. 그러니 제 집 제 가게가 맞는 거죠. 아니 그런 얘기를 왜 안 해가지고 남편이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거든요. 회사 잘리고 저희 부모님 도움으로 사업한 거 어머님이 알게 되면 속상하실 것 같다고 하면서 본인 발로 회사를 나왔고 사업을 꾸린 걸로 말해달라고 해서요. 저는 남편 자존심 지켜주려고 한 죄밖에 없어요. 남편이 착한 사람이었기에 시어머님한테 휘둘리는 걸 볼 때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남편이 더 이상 저를 지켜주지 못하는 것 같았고 이제는 저 역시도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시댁에 있는 냉장고, 세탁기 그리고 가구들을 보는데 이 돈들이 다 나와 남편 주머니에서 나간 돈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자식들이 해주는 게 많으면 시어머니도 어느 정도 고마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식들이 부모한테 해주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집을 이 지경으로 만들면 어떻게 이 집은 엄연히 내 명인데 그래서 어머니 명의로 된 건 안 건드렸어요. 아드님 이제 돈 하나 없이 쫓겨나게 생겼는데 이번에 아들이 TV를 바꿔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시어머니한테 얘기하고 저는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주차장에 가서 차를 타려고 하는 순간 남편이 제 팔을 잡았죠. 내가 미안해. 엄마가 이렇게 하실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어. 이럴 줄 알았으면 당신한테 엄마 생신에 같이 가자는 말도 안 했지. 당신 진짜 몰라서 어머님이 나 걔 죽이고 싶어서 일부러 그런 거 한두 번 본 거 아니잖아. 어머님이 나한테 사과를 한다고. 근데 왜 당신 앞에서 안 하고 나만 따로 불러? 그거부터가 이상하지 않아.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진짜 미안해. 당신이 원하면 엄마도 안 보고 살게.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 아니 당신은 어머님이랑 연 끊고 못 살아. 나 참을 만큼 참은 것 같고 당신한테도 기회 많이 준 것 같아. 근데 시댁에 있는 우리 집이랑 똑같은 냉장고를 보는데 내가 기가 막히더라. 당신 그거 나한테 말 안 하고 어머님한테 사드린 거잖아. 그게 엄마가 당장 냉장고가 없다고 하셔서 당신한테 말하려고 했어. 근데 그러려고 했겠지. 만약 어머님이 그냥 본인이 샀다고 했으면 나도 그러려니 했을 거야. 근데 어머님이 나한테 그러더라. 아들이 사줬다고, 돈 많은 아들이 사줬다고 당신 나한테 미안하다고 했지. 그럼 조용히 짐 챙겨서 내 집에서 나가. 남편은 제 말을 듣고는 고개를 푹 숙이고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면 속이 다 후련할 거라 생각했는데 순간 하염없이 눈물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집 주변을 빙빙 돌다가 밤이 돼서야 집으로 들어갔는데 남편이 짐을 뺐는지 신발장 한 면이 텅 비어진 채 한쪽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들어가는데 식탁에 미안하다는 쪽지와 함께 합의 의원서가 작성되어 있어 읽어봤더니 모든 재산은 저에게 준다고도 적혀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내 결혼 생활이 마무리되는구나 싶었는데 다음날 시어머니가 저희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너 이혼한다고 하면서 내 아들 쫓아냈다며 그게 말이 되는 줄 알아? 재산 분할은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어디서 날로 먹으려고 어머니 여태까지 시댁에 해준 거 생각 못 하세요? 남편 가게에 저희 친정아버지가 사업자금 줘서 시작한 거라고요. 그러면 그 돈이 다 어디 주머니에서 나온 거겠어요? 지금 남편도 저한테 미안해서 재산에 대해서 입도 뻥긋 안 하는데 받은 거 제일 많은 어머님이 재산 분할이에요. 그건 우리 아들이 해준 거고 재산 분할은 다른 거지. 저는 여태까지 차고 넘치게 해줬고 지금 이혼 당하는 남편도 괜찮다고 하는데 왜 어머님이 난리예요? 우리 아들이 좀 착하니? 그러니까 그런 거지. 그리고 지금 아들이 나를 내쫓으려고 한단 말이냐?
너가 제대로 재산분할만 해줬으면 우리 아들이 나한테 그러겠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한테 가서 남편이 집을 내놓으라고 했다고요? 그 순한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집을 내놓으라고 했다는 말을 들으니 신기하기도 하고 내가 듣고 있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재차 물어봤죠. 그래, 우리 집 이사하면서 대출 좀 꼈는데 아들이 내주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어젯밤에 와서는 나 때문에 자기가 이혼하는 거니까 이 집 가져가야겠다고 하면서 나보고 나가라고 소리치잖아. 저희 남편이 어머님 집 대출금까지 내주고 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저한테 찾아와서 재산 분할을 해달라고요. 오히려 제가 돈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너는 이제 갖는다며. 그리고 아들 가게는 네 명의로 되어 있다며. 그리고 들어보니 사돈도 돈방석에 앉혔다면서. 우리 아들 혼자 살만한 월세 보증금 정도는 마련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도 너희가 부부로 산 세월이 있는데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해주고 내쫓는 게 어딨어? 남편 제가 안 내쫓았어요. 자기 발로 나가던데요. 그리고 재산이나 본인이 가진 거 다 저한테 주겠다고 한 것도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시어머니 때문에 본인이 이혼하게 생겼으니 분했나 봐요. 생전 시부모님한테 화 한 번 못 낼 줄 알았는데 참았던 게 폭발한 것 같아 보였죠. 시어머니는 그동안 자기 말을 잘 듣던 아들이 그러니 당황했겠죠. 근데 시어머니는 본인 때문에 이 사단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큰 소리 쳤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너가 아들한테 연락해서 이제라도 재산분할 제대로 해주겠다고 하면 나한테 안 그럴 거 아니냐. 제발 너 하라는 대로 할게. 그러니까 한 번만 부탁한다. 시어머니의 말을 들으니 남편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신 내가 재산 분할해주면 받을 거야? 어차피 당신이나 나나 많은 거 없이 시작하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은 적지 않게 갖고 있잖아. 내가 그 돈을 어떻게 받겠어? 당신이 준다고 해도 내가 염치가 없어서 못 받아. 남편은 제가 재산 분할을 해준다고 해도 못 받는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그 말을 듣더니 전화기를 뺏어서는 남편에게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재산 분할을 해준다고 했는데 내가 왜 싫다고 그래? 그래놓고 엄마 집을 뺏는다는 게 말이 돼? 엄마 지금 거기가 어디라고 가신 거예요? 지금 엄마 때문에 제가 이혼하게 됐다니까요. 근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그리고 엄마 집 아니죠? 그거 제가 여태까지 대출금 갚아드린 제 집이에요. 내가 살고 있으면 내 집이지 그게 어떻게 내 집이래. 그리고 다 늙은 엄마를 그렇게 내쫓아야겠어. 엄마 저 여태까지 엄마 말 안 들은 적 없어요. 엄마가 하라는 대로 했고 엄마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어요. 근데 저한테 뭐만 남은 줄 아세요? 이혼남 엄마 때문에 저 이혼남 됐어요. 장모님 장인어른은 어떻게든 저한테 해주시려고 하는데 엄마는 항상 저한테 가져가려고만 하셨잖아요. 이제 제가 지긋지긋해서 못 해먹겠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 내로 집 비우세요? 안 비우면 사람 불러서 안에 있는 짐 싹 다 빼버릴 거예요.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단호하게 말한 후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이렇게 단호한 남편의 태도를 처음 봤기에 저도 얼떨떨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망연자실하셨는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전 이제 할 만큼 한 것 같은데 이제 제 집에서 나가주시겠어요? 이제 저희 볼 일도 없을 것 같은데 내가 잘못했다. 너가 너무 기고만장한 것 같아서 기 좀 죽이고 싶어서 그랬어. 다른 집며느리들은 시어머니 하면 무서워서 벌벌 낀다고 하는데 우리 집며느리는 할 말 다 하니까 내가 그런 거야. 내가 너희 이혼시키고 싶어서 그랬겠어.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너가 가서 우리 아들 좀 설득해줘라. 응, 내가 너희 사는 거 간섭 하나도 안 할게. 연락도 안 할게. 진작 그러셨어야죠.
몇 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님이 어떻게든 저를 깔아 뭉개려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미안하다고 하잖아. 제발 우리 아들한테 말 좀 잘해줘. 아니요. 저 남편이랑 다시 합칠 생각 없어요. 어머님이랑 연 끊는다고 해도 그 이랑 이혼할 거예요. 계속 저희 집에서 안 나가고 계시면 저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이제 나가주셨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내가 우리 아들한테 어떻게 했길래? 우리 아들이 나한테 이래? 우리 애가 이런 애가 아니었는데 너가 다 망쳐놨어. 저한테 미안한 게 아니라 본인이 살 곳이 없어지니 울며 겨자 먹기로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분에 찼는지 저한테 소리치기 시작하셨어요. 더 이상 시어머니와 얘기가 안 통한다고 생각해서 핸드폰을 꺼내들고 신고를 하려는 순간 남편이 저희 집에 들어왔습니다. 나오세요. 아직도 여기 계실 줄은 몰랐는데 저희 둘이 이혼하기로 다 얘기됐으니까 그만 나오시라고요. 그럼 나 집에서 안 내쫓을 거야? 엄마가 지금 갈 곳이 어딨어? 지금 집안 가구도 얘가 다 부숴놔서 쓸 수도 없는데 남편은 시어머니를 끌고 나갔고 그 뒤로 남편 말대로 시어머니는커녕 남편 뒷모습조차 보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합의 기원으로 진행했기에 기간도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이혼하고 몇 주 지나지 않아 예전 남편 친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너 이혼했다며 난리가 났더라. 혹시 이혼하고 나서 소식은 들었어? 소식을 어떻게 듣겠어? 근데 우리 이혼한 건 어떻게 알았어? 나는 우리 가족 말고는 얘기한 적이 없는데 걔가 집을 팔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동안 우리 집에 있었거든. 나야 혼자 사니까 오히려 친구가 집에 있어서 좋았거든. 근데 일주일 정도 같이 살았나 그 뒤에 걔네 엄마가 찾아와서는 집을 어떻게 내놓을 수가 있냐고 하면서 난리를 치시더라고. 그러면서 자기 때문에 이혼한 게 그렇게 불하냐고 소리치시던데. 그래서 나도 알았지. 결국 시어머니가 살던 집을 팔았나 보네. 시어머니가 살던 집 대출금을 승재가 내주고 있었더라고. 나랑 이혼할 때 나보고 자기는 하나도 안 가지고 가겠다고 몸만 나가겠다고 하고 가서는 시어머니한테 집 내놓으라고 난리 쳤었어. 걔가 그랬어. 상상도 안 된다. 엄마 말이라면 꼼짝도 못했잖아. 나 같아도 말 잘 듣던 아들이 그렇게 변하면 당황하긴 하겠다. 근데 이제는 연 끊고 산다고 하더라. 결혼한 아들 잘 살게 좀 두시지. 아들한테 딸려온 세트라고 생각하셨겠지. 내가 남편처럼 고분고분 말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 처음에는 나도 남편이 친정에 잘하니까 시댁에 잘하려고 했는데 내가 무슨 종도 아니고 너무 하시더라고. 몇 번 싸우니까 나 귀 죽이겠다고 그러셨다가 결국 아들만 이혼당한 거지. 결국 남편은 시어머니와 연을 끊고 살고 있었습니다. 평생 아들 등골 뽑아서 살던 시어머니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남편이 저랑 살 때에도 이렇게 단호하게 시어머니를 끌어냈다면 저랑 이혼할 일도 없었겠지만 저랑 이혼하면서 남편도 단호하게 행동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짧으면 짧고 길다면 긴 저의 결혼 생활로 저도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어요. 저는 한번 깨진 그릇은 붙일 수 없다고 생각해요. 억지로 붙이게 되더라도 결국 다른 이유로 깨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남편 없는 삶도 나쁘지 않기에 이제는 제 인생을 살아보려고요. 그러다 보면 또 좋은 인연이 흘러들어올 수도 있겠죠. 대접받고 싶다면 먼저 대접하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대접을 받기만 하려고 한다면 저희 시어머니처럼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요즘은 제가 먼저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살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물론 저도 지키면서요, 저의 앞날을 응원해 주길 바라며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끝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은 별 라디오였습니다.